네. 오늘은 나다운 변화와 성장을 이끌다 감정과 욕구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여기 제목이 이 나다운 변화와 성장을 이끌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제목이에요. 지금까지 이제 그 각 장마다 제목이 되게 중요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스스로 그 감정을 알아가고 또 자신의 욕구를 이렇게 표현하면서 살아간다는 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감정을 살피고 욕구를 표현하면서 사는 삶은 결국 나다운 삶을 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가장 시작이기도 하고 또 마지막이기도 합니다. 감정과 욕구를 살피고 표현하면서 사는 삶이 마음 공부의 시작이기도 하고 또 끝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스스로 그동안은 참고 인내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하고 사셨다면 참고 인내하는 것만으로는 파워가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참고 인내하는 건 보통의 사람들이 사는 보통의 삶 이하의 삶을 살게 해요. 무조건 참고 인내하는 거는 이제 더 이상 포기하겠다라고 선언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 인내하는 사람들 중에 그러면 이제 리더가 되는 거고 뭐 안 참고 안 참고 인내를 안 하는 건가? 아니요. 그 더 크게 참고 더 큰 인내가 필요한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그 참고 인내하는 거를 버리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살아있는 존재로 느끼고 그다음에 표현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면 이 과도기가 있겠죠? 과도기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뭐 잘못 표현되거나 저 사람 왜 저래 안 저러더니 왜 저래 이러면서 이제 예, 소위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이상하게 돌변하는 경우들이 좀 있는데 그게 이제 그 과도기적인 것이라고 보면 돼요. 어쨌든 그러한 연습의 시간은 필요하지만 그 연습의 시간을 통해서 나가 누구인지를 정말 정확히 잘 알고 자기가 자기를 보다 적극적으로 돌볼 수 있게 되면 이 표현을 느끼고, 이게 감정을 느끼고 욕구를 표현해야 내가 나를 그 돌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내면 아이와 그림자를 알아봤는데, 내면 아이와 그림자를 계속해서 참고 인내하고 살아왔던 나로서는 당최 그걸 돌볼 방법을 알지 못해요. 계속 참으라 그럴걸요? 야, 그 정도는 참아. 계속 이럴걸요? 계속 화이팅 할걸요? 그러니까 우리는 화이팅이나 참아 두 개밖에 몰라요. 중간이 없어요. 그래서 감정과 욕구를 살피면서 이제 안전한 곳에서 계속 표현을 하고 알아차리는 과정을 통해 더 크고 더 큰 어떤 인내, 더 큰 사명, 더 큰 사랑 이쪽으로 이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의 삶을 계속 참고 견디면 그 보통 이하의 삶밖에 살 수가 없어요. 삶은 계속 안 행복해지죠. 점점점 참는 시간이 점점 늘어날수록. 그런데 이제 기꺼이 참는 삶, 기꺼이 삶의 어떤 사명을 짊어지는 삶, 이쪽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나 넘어가기 싫은데, 넘어가세요, 그냥. 넘어가서 그걸 안 짊어져도 돼요. 난 그냥 자유로운 나로, 작고 협소한 나도 우리가 민들레면 민들레만큼의 삶을 살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자기가 누군지 알면 더 자유롭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감정과 욕구장은 그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고, 또 마음 공부가 끝난 사람은 그럼 어떻게 사는데 마음 공부가 끝난 사람도 자신의 감정을 느끼고 욕구를 느끼면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이고 끝이에요. 자, 요 장의 학습 목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박상미 코치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마이크 켜시고 읽어주세요. 네. 나다운 변화와 성장을 이끌다 감정과 욕구, 학습 목표. 지금 여기 감정과 욕구를 알아차리고 수용한다. 감정과 욕구 회복 코칭 프로세스를 활용해서 본래의 나를 회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차리고 실행을 통해 변화와 성장을 경험한다. 적극적인 경청을 통해 말과 행동 이면의 감정과 욕구를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코칭 기술을 습득한다. 네. 자, 어,
그 윌리엄 글라서라는 학자가 인간의 욕구를 이렇게 5가지, 우리는 모두 이 5가지 욕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5가지 욕구는 어떤 것이 중요하고 또 덜 중요하고가 아니고 이 생존의 욕구, 사랑과 소속의 욕구, 힘과 성취의 욕구, 자유의 욕구, 즐거움의 욕구, 이 5가지 욕구는 모두 중요하고 또 이 욕구가 반드시 충족되어야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 이 5가지 욕구가 어떤 거 하나가 충족이 되지 않을 때 우리 삶은 조화롭게 또 아름답게 이게 드러나지 않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번 주에는 이 욕구 체크리스트를 좀 해갖고 싶사 이렇게 했는데, 네. 하시면서 나는 어떤 욕구가 있는지 한번 떠올려 보셨을까요? 네. 오늘은 이 행복한 청소부 이야기를 통해서 그 욕구가 충족된 사람과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삶, 그 삶에 대해서 한번 잠깐 돌아볼게요. 자, 이 아저씨는 행복한 청소부 아저씨인데, 우리 여러분 그림책 읽었죠? 아저씨는 이 삶을 살 때 이렇게 부지런하고 성실해요. 이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다고 할 수 없어요. 근데 제가 말한 그거예요. 책임감, 역할, 누군가에게서 주어진 세상에서 규정 지어진 어떤 역할에 한정된 참을성과 인내와 성실함, 그것을 잘 지키고 살아가면 이렇게 그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여기까지가 이제 한계예요. 본인의 어떤 그 인간으로서의 개성, 타고난 어떤 성품, 기질, 창조성, 이런 것들은 하나도 발휘가 되지가 않아요. 자신을 억누르고 억제하면서 역할 안에 가둘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 사회 공동체 사람들은 이 사람을 볼 때 누구도 문제 삼지 않아요. 왜요? 사회 전체를 봤을 때는 이러한 사람들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 개인의 삶으로 들어가시길 바래요. 우리 코치님들은 이제 지금까지 공동체, 가정이나 또 교회, 또 사회 공동체, 학교,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어떻게 어울려 살아갈 수 있을까를 배우는 시간이었어요, 지금까지는. 그거는 반드시 필요한 공부였어요. 우리가 어떤 사회의 구성원으로 어떤 성품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배우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공부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걸 배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다가 일어나도 그게 뭔지 아세요. 누가 불법을 저지르라고 해도 절대 저지를 수 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숨 쉬는 것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자신의 역할, 엄마로서의 역할, 또 맡은 역할들을 잘하는 사람들이 됐어요. 그러니 이제 자신을 믿으세요. 자신을 믿고 자기 안에 어떤 욕망이 있는지, 내 안에 어떤 감정이 일어나는지를 솔직하게 이야기해도 돼요, 이제. 왜요? 보통 사람들은 20대, 30대는 그걸 제일 두려워해요. 제가 20대, 30대를 코칭하면 걔네들이 막 이런 얘기예요. 사람들이 제가 아무도 없는 데서 하는 거를 알면 다 도망갈걸요?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저를 진짜 알면 저를 싫어할걸요? 이런 얘기를 20대, 30대는 거의 대부분 그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부족한 자기를 계속 사회에 맞춰가면서 키워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 우리 코치님들은 이미 충분히 그 시간은 지나왔어요. 이제 자기가 어떤 것을 느끼고 어떤 걸 표현하는지를 좀 유연하게 표현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걔네들은 자기 안에 괴물이 있어서 자기들이 그 통제를 놓으면 이 괴물이 활동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들이 자기를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나쁜 사람이라고 하거나 막 이럴 것 같다라는 그런 착각에 빠져 있어요. 근데 착각이 아니고 실제일 수도 있어요. 우리 자녀를 봐도 그래요. 우리 자녀가 밖에 나갈 때 엄청 근사하게 하고 나가거든요. 배에 힘 빡 주고 어깨 딱 펴고 이러고 나가거든요. 집에 오면 완전 풀어져가지고 왜 엄마 왜 몰라 몰라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그 안과 밖이 다른 것을 네, 아니까. 근데 우리 호주님들은 지금까지 이렇게 성실한 사람으로 공동체에 칭찬받는 사람으로 살아왔어요. 이 사람은 칭찬은 받지만 이 눈이 이렇게 풀려 있단 말이에요.
도대체 어디에 주의를 두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삶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아저씨가 각성하죠.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각성해요. 자신이 아는 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공부하기로 결심하죠. 그래서 공부를 해요. 자, 공부를 하고 달라지죠. 그리고 이제 자신의 욕망에 충실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시간을 그동안에도 이 시간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시간에 아마 깨어있지 않은 존재들은 늘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 안에서 그냥 그걸 즐기면서 살아요. 저는 너무 요즘에 신기한 게 제가 이제 강의하면 이제 지방에 이렇게 가니까 지방에 어디를 한 군데 들렸다 갈까 이러고 이제 잠깐 찾아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저도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냥 그 주변에 좋은 공원이 있거나 산책로 뭐 이런 거를 찾아봐요, 저는. 근데 그래도 차 한 잔 마셔야지. 그럴 때는 또 네이버에다가 뭐 분위기 좋은 뭐 경치 좋은 이런 뷰 맛집 뭐 카페 이런 걸 찾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거길 딱 가요, 카페를. 그러면 거기 너무 좋은 산책로가 있고, 그 경치가 좋은 산이 있고, 뭐 강이 있고 이런데 사람들은 다 카페 안에 들어가 있는다는 거죠. 좋은 데 갔는데 또 우리가 노는 방법과 즐기는 방법을 배운 적이 없고 시간은 늘 한정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좋은 곳까지만 몇 시간을 달려가서 도시에서 먹을 수 있는 똑같은 빵과 똑같은 커피를 먹고 잠깐 막 북적북적한데 뷰도 안 보여.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막 사람 머리밖에 안 보이는 그런 카페에 앉아 있다가 시끄러운 곳에 앉아 있다가 다시 또 몇 시간을 차를 타고 오더라고요. 자신의 욕망과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은 사람들이 짜놓은 그 틀 안에서 움직이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마케팅으로 다 우리를 조정하잖아요. 여기 가. 이번 여름에는 여기를 가. 이번 겨울엔 여기가 핫해. 너가 지금 몇 살이라고? 그럼 이걸 당연히 해야지. 그러면 우리는 그거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자기를 들여다보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산책 잠깐 하고 와요, 그냥. 그 숙소 주변에서 산책을 이렇게 걸어 다니다가, 아, 이쪽에 공기는 이렇고, 여기 나무들은 이렇고, 그냥 뭐 이렇게 하고, 그 맛집을 안 가요. 맛집을 잘 못 가죠, 혼자 가니까. 근데 정말 이 맛집은 정말 가야 된다 그러면은 가서 2인분을 그냥 시켜요. 1인분 팔면 너무 감사한 착한 가게네요. 막 이렇게 칭찬을 막 해드리고 그다음에 그냥 1인분 안 판다고 그러면은 2인분을 그냥 시켜요. 그리고 하여튼 그거는 내가 그냥 꼭 먹고 싶은 거는 이렇게 하고 이제 아니면 이제 산책을 하고 이러고 옵니다. 근데 이 아저씨가 이제 이 시간이 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시간에 그동안에는 뭘 했는지 모르지만 아 나는 이제 음악을 듣고 내가 모르던 어떤 세계에 대해서 알아가고 싶어 라고 하면서 아저씨는 일을 마치고 와서 그 오후의 시간을 이제 이렇게 자기를 위한 시간으로 이렇게 보낼 수 있게 됐어요. 인간이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고 자신의 그 감정과 욕망을 살피어서 그걸 표현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이렇게 깨어나기 시작해요. 눈이 깨어났잖아요. 의식이 깨어나요. 이렇게요. 그래서, 어, 자기가 이렇게 좋아하는 것을 스스로 결정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요. 눈동자가 벌써 바뀌잖아요. 그죠? 우리 코치님들도 지금 1급 과정을 하신 분들은 지금 난데없이 막 혼자 막 연구하고 막 프로그램 만들고 막 이러고 계실 거예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아저씨가 그 가득 차서 이제 자기가 즐길 수 있게 돼요. 처음에는 뭔지 모르고 모르는 건 또 읽고 또 읽고 모르는 건 계속 반복해서 읽고 연습하면 다 누구나 다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모두 인간의 일이에요. 어떤 인간이 한 것은 다른 인간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관심이 있고 그거를 어떤 한계를 정하지 않고 계속 반복해서 그것을 하면 즐기다 보면 이렇게 아저씨처럼 흘러 넘치게 되죠. 흘러 넘치면 알리지 않아도 사람들이 알아차려요. 그래서 이렇게 달라졌어요. 왜 달라졌죠? 자신의 감정과 욕망, 욕구에 충실한 삶을 산 거예요. 나 이런 거 공부해야겠다. 아, 이런 걸 즐기니까 마음이 되게 흐뭇하고 좋으네.
이런 것들을 그냥 순간순간 순간을 느끼면서 아저씨는 어느 순간 이렇게 성장했어요. 키도 커졌어요. 자, 이렇게 성장했어요. 자, 그리고 사람들이 그 기운을 느껴요. 아우라. 그 아저씨에게 그런 오라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뭔가 좋은 기운, 긍정적이고, 밝고, 재밌고, 이런 어떤 그 유머러스, 뭐 이런 것들이 막 다 나오는 거죠, 막.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쫓아다녀요. 그리고 더 점점 점점 유명해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가 그 뭔가를 이렇게 확립하고 이루어가면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그것이 밖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시작은 뭐라고요? 감정과 욕구를 찾아가는 것부터예요. 저는 처음에 작가가 되려고 하지 않았어요. 제가 책에 써놨죠. 저는 처음에 나는 너무 오랫동안 너무 협소한 삶을 살았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하면서 내가 이 협소한 삶을 이렇게 오랫동안 살다니, 잠깐 중지할게요. 그러니까 너무 협소한 삶을 살았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왜냐하면 집하고, 그러니까 저는 20살이 딱 돼서 대학을 입학할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대학 생활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학교 가고 알바하고, 그리고 바로 취직해서, 저는 유치원에 취직을 했는데 유치원 선생님 하면서 저녁에는 또 알바를 했어요. 유치원 선생님이 일찍 끝나요. 월급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저녁에는 또 애들 과외를 했어요. 그러니까 20살부터 과외를 시작해서 계속 과외한 거야. 지금도 과외하고 있죠. 이렇게. 20살부터 시작된 게 평생 했어요, 저는. 그러니까 놀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인생에서 놀아본 적이 없이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이 마흔이 딱 됐는데 너무 이 진짜 그 이게 뭐 하는 삶인가라는 이제 벽에 부딪혔죠. 그래서 그때 이제 이것저것 이제 마음 공부부터 하고 저는 이제 다행한 게 공부를 통해서 맨날 이제 믿을 구석이 공부밖에 없었어요. 문제가 터져도 그걸 상의할, 엄마가 그걸 좀 해결해 주겠지 하는 삶을 산 적이 없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혼자 해결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엄마한테 가지를 못하고 다행히 돈이 있었어요. 돈을 잘 벌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돈을 다 써서 의식 공부를 했죠. 의식이 깨어나는 공부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제 나를 하나하나 살펴가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연극을 하고 싶구나. 이런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극을 해야겠다. 연극을 하려고 막 이제 연극해야겠다가 딱 꽂히니까 이제 다니면서 계속 연극 어디서 할 수 있나 막 찾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이 목표가 정해지면 온 우주가 나를 돕는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그런 걸 막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는 아직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하나님을 알기는 이제 27살에 교회를 가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세례도 받고 결혼도 교회에서 하고 막 다 했지만 중간에 이제 그 냉담한 시간이 좀 길게 있었던 때예요. 근데 그때 내가 뭐를 할까? 이제 내가 뭐 하고 싶은 게 뭘까? 이래갖고 처음에 춤을 췄어요, 춤. 근데 이제 춤을 춰본 적이 없잖아요. 제가 숨쉬기밖에 안 하고 사는데 지금도. 근데 그때 춤 춰야겠다 싶어서 가장 나 같은 사람이 배울 수 있는 춤이 뭔가를 막 다 돌아다녔어요. 누가 뭐 에어로빅 한다 그러면 거기 가서 구경해보고 한번 뒤에서 맨 뒷자 에어로빅은 맨 뒤에 쓰는 거 알죠? 오는 순서대로 맨 뒤에서 하는데 와 미친 여자들이더라고요. 그거를 그걸 따라하다가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와, 이거를 매일 한다고? 막 아파트 에서 하더라고요. 관리사무소 뭐 그쪽 어디서. 근데 너무 싸고 좋은 거예요. 에너지들이 막 넘치고. 근데 맨 뒤에서 그걸 하는데, 이다 미친 여자들 같은 거. 이거를 하다가는 내가 더 이상 나만 하질 않겠다 해서 하루 딱 갔다가, 나는 저 이제 데리고 간 사람한테 나 이건 도저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 옆에 문화센터도 가고 또 다른 사람 막 이렇게 몇 군데 다녔어요. 그러다가 문화센터 중에서도 할머니들이 듣는 그 방송 댄스가 있더라고요. 거기가 평균 연령이 60대 정도 되는데 거기를 제가 우리 같이 그때 독서노트를 학원을 했을 때니까 그 선생님들에게 나 춤 배울 건데 배울 사람 있어? 그랬더니 모두 다 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동아리가 있었는데 모두 다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그 정작 딱 춤추는 시간 한 40분밖에 안 돼요. 그래서 1년 동안 매주 가서 이제 그 방송 댄스를 배웠어요. 그때가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나왔을 때예요. 그렇게 오래전도 아니죠. 그래서 그 강남 스타일이라는 걸 배우면서 얼마나 신나요, 그게. 그러니까 난생 처음 내 몸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를 처음 배웠어요. 그리고 이제 1년이 딱 지나고 나니까 그 함께 배웠던 사람이 한 5명 정도 됐는데 그 사람들이 모두 다 이제 나 이제 이거 그만 배우고 나 다른 거 배우고 싶은 게 생겼어. 그러니까 모두 다 그런 말들을 했어요. 그래서 누구는 드럼을 배우러 가고 누구는 이제 뭐 요가 이런 걸 배우러 가고 또 저는 나는 연극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연극을 어디서 하지 막 이제 찾기 시작했어요. 근데 연극을 어디서 해요, 아줌마가. 그래서 대학로에 가야겠다, 내가. 대학로에 가서 연극 어디 극단에 들어가야겠다. 시다부터 해야겠다.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동네에 이렇게 연기학원, 연기 입시학원 프랜카드가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못 찾으면 저기를 가서 연기학원에 들어가서 내가 배워야지. 이 생각까지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자가 딱 온 거예요. 청소를 하고 있는데, 이제 학원, 이제 그때도 학원 운영하고 있었는데, 학원을 이렇게 청소하고 있는데, 문자가 딱 온 거예요. 엄마들의 유쾌한 반란, 단원 모집, 이렇게요. 너무 신기한 일이었어요. 너무너무 신기한 일이었어요. 제가 마음에 딱 뜻을 품자. 근데 그런 게 여러분들 이렇게 막 각 문화센터나 뭐 시청이나 뭐 이렇게 올 때 우리가 잘 안 보잖아요. 근데 내가 막 그 연극해야지 하고 있는데 엄마들의 유쾌한 반란, 극단 단원 모집 이렇게 온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으니까 제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전화를 바로 걸었어요. 아, 저 하고 싶은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오디션이 있나요? 했더니 오디션이 없대요. 오디션이 없이 그냥 오면 되는데 이게 시청에서 엄마들을 위한 지원이기 때문에 모든 지원을 다 해주고 1년 회비가 10만 원이래요. 그냥 무조건 등록을 했어요. 갔더니 한 40명 정도의 여성들이 온 거예요. 근데 딱 첫 시간 끝나고 절반으로 뚝, 왜냐면 첫 시간부터 막 이상한 걸 막 시켰어요. 오디션은 없는 대신 막 서로 눈을 보고 뭘 하라 그러고 막 춤을 추라 그러고 막 이런 걸 하는데 저는 춤을 췄잖아요. 그 앞에. 그러니까 못 추지만 쳤잖아요. 그게 훈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첫 시간부터 막 그런 걸 시키니까 절반이 뚝 잘려가고 나중에 한 뭐 15명 정도 남아서 그 사람들이 이제 1년을 쫙 가면서 여러 가지 이제 감독이 왔고 그 감독이 이제 우리들의 이야기들을 매 시간 에피소드를 갖고 우리가 연극을 맨날 이렇게 단편 뭐 꽁트 막 이런 거 즉흥적으로 막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막 바로 해야 돼요. 바로 막 그걸 하고 막 이러면서 서로의 삶이 이렇게 이제 흘러나온 거예요. 그거를 이제 감독이 듣고 있다가 이제 극본을 마지막에 이제 완성을 해서 우리들을 이제 주연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무대에 올라갔어요. 그때는, 그때는 오디션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이제 그 아주 다면적인 인물이 하나 나와요. 잡지사 편집장. 나여진이라는 여자가 나와요. 근데 이 여자가 이제 독신 여자인데 성격이 좀 이상해요. 그래서 사람들이랑 안 어울려요. 그러다가 이제 그 이런 여성들과의 여행 이벤트에 참여하고 그 여행에 참여하면서 성격이 바뀌고 이제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이제 작가가 돼요. 그러니까 잡지사 편집장에서 작가가 돼서 그 연극 자체가 이 사람의 그 이야기, 그러니까 액자 형식의 연극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 마지막에 뚜벅뚜벅 혼자 걸어 나와서 연극이 마칠 때 딱 걸어 나와서 네, 여러분 저의 출간 기념회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끝나요, 연극이. 그게 이제 출간 기념회의 그 연극 자체가 이 여자의 그 소설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마지막 리허설을 하는 날, 제가 이제 그 오디션 보는 날 그 역할을 꼭 하고 싶어가지고 남대문 시장에 갔어요. 그래서 그 잡지사 편집장 같은 안경을 하나 사고 뿔테 안경. 저 한 번도 뿔테 안경 껴본 적이 없는데 뿔테 안경 하나 사고 바바리를 샀어요. 바바리를 사고 가방을 하고 막 머리를 그 여자가 30대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때 40이 훨씬 넘었기 때문에 머리를 이렇게 C컬, 30대처럼 이렇게 C컬을 딱 하고 그리고 딱 나타났어요. 맨날 추리닝 입고 갔던데요. 근데 그리고 딱 갔더니 그 언니들이
그 언니들은 진짜 몇 명은 극단에서 연극하는 언니들이었어요. 근데 그 언니들이 나를 이렇게 보더니 제가 아주 그냥 작정을 하고 왔다. 너 해라, 너 해. 막 이렇게 이제. 근데 이제 그 감독님 두 명이 뽑는 거였어요. 근데 제가 그동안은 늘 억눌려 갖고 이 말 한마디도 큰 소리로 못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성악도 배웠어요. 연극을 해야 되는데 발성이 안 돼서 성악을 진심이었죠, 진짜. 성악도 배웠어요. 근데 성악 가서 이제 막 혼났어요. 어머, 저분은 이상한 사람이야. 막 입만 벌리고 소리가 안 나와. 막 이러면서 막 그 선생님이 저를 아주 막 이 두성을 내야 되는데 입만 벌리고 막 이렇게 해서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막 그 연극의 그 아주 클라이막스를 제가 오디션에서 이제 한 거죠. 막 아주 무너지는 장면을 내가 그 장면을 하겠다. 일부러. 그래서 이제 했더니 그 감독님이 와, 정말 한 번도 보여주지 않으신 모습을 보여줘서 예, 이 역할은 이제 김은미 선수 하셔야겠다. 이래가지고 제가 그 역할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 오프닝 할 때 동무대, 그다음에 마지막 또 끝날 때 클로징 동무대. 이래서 물론 이제 주연이 여러 명이에요. 그리고 더 성격이 드러나는 인물들도 있기는 한데 예, 저는 이제 이 여자가 나레이션을 앞에 뒤에 하면서 이 여자 액자 소설이 그래서 나 이게 주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연극을 했어요. 근데 마지막 리허설 날 이제 모든 걸 다 이렇게 갖추고 마지막 리허설을 하는데 여러분 저의 출간 기념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딱 하는데 그때 이 미래가 먼저 온다라는 그 느낌을 확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언니들 저 이제 그때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 감격해서 아 이게 그때 제가 이제 하나님을 믿으면서 한 발 한 발 가고 있었어요. 그때 근데 이제 그 연극할 때는 하나님을 깊이 믿고 가고 있을 때예요. 근데 아 나에게 이 미래를 먼저 이렇게 보여주시는구나 보여주는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경험을 시키셨구나. 그래서 언니들 저는 이제 저 책을 쓰러 가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안녕히 계세요. 이러고 연극 거기서 나와서 이제 책을 썼어요. 바로. 그리고 2년 있다가 책이 출간됐어요. 그렇게 이제 계속 저는 이제 이걸 해야겠다. 그러면 그 일이 먼저 오고 또 그 사람들이 다가오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계속 왔어요. 계속. 정말 저를 위해서 어떤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오고 이 사람의 역할이 끝나면 또 다른 사람이 오고 이렇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계속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 그, 이 이야기를 왜 이렇게 길게 했냐면 여러분이 그 좋아하는 걸 어떻게 찾지? 내가 하고 싶은 건 이건데 지금 뭐 해야 되지? 지금 하고 싶은 걸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놀고 싶은데 노세요, 제발.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맨날 그 특강, 우리 멘토 코칭방 특강에 그 신청서에다가 매번 이런 거 물어봐요. 당신이 돈과 시간과 건강이 모두 다 있으면 지금 뭐 할 건가요? 라는 질문을 하거든요. 그 질문이 있어요. 우리 특강에 참여하는 사람은 그 질문을 다 달고 와요. 근데 사람들이 하는 게 거의 비슷해요. 뭐 여행을 다니겠다 이런 사람도 있고 또 크리스찬들 중에는 뭐 사람들을 돕고 그다음에 뭐 교회 안에서 영향력 있는 일을 하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고 또 뭐 사람들을 돕고 싶다라는 얘기를 그렇게 많이들 하세요. 그걸 왜 지금 못 하나요? 지금은 시간도 많고 나중에 더 이제 시간이 없고 바빠지면 못해요. 지금 다 하는 거니까 내가 시간과 건강과 돈이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하라고요, 지금. 돈이 없잖아요. 뭐 이럴 수 있어요. 어, 할 수 있어요. 저처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춤을 내가 배워야겠다. 그럼 어떤 사람, 춤 배우려면 돈이 많이 드는데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때 돈이 없으니까 전 공부하느라고 돈 다 썼어요, 그때. 그래서 저는 그 백화점 문화센터는 한 달에 3만 원인가 4만 원인가 그래요. 세 달에 뭐 10만 원 뭐 이런단 말이에요. 세 달에. 세 달에 10만 원, 12만 원 이런단 말이에요. 또 무료로 하는 데를 찾으려면 무료도 찾을 수 있죠. 뭐 아파트 주민센터 뭐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뭘 해야겠다라고 하면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지 돈 없는 걸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그 행복한 청소부 아저씨도 어떡하죠? 동전을 던지는데 내가 앞면이 나오면 음악가, 뒷면이 나오면 뭐 소설 예술가 뭐 이런 식으로 작가 뭐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걸 어떻게 하지를 생각하는 사람은 언제나
이렇게 하면 이걸 하고 저렇게 하면 저걸 해야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하다못해 옆집 언니가 그걸 배우면 언니 나중 가르쳐줘. 이렇게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할 수 없는 방법을 자꾸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이 자신의 욕망과 감정 욕구를 살피면서 그렇게 해서 원하는 곳으로 가는 그 방법은 지금, 지금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예요. 지금 하고 싶은 거. 그러면 그 욕구 하나가 채워지면 그 다음을 볼 수 있게 돼요. 산이 있잖아요, 산이. 여러분, 산이 있어요? 완전히 나답게 사는 게 여기 꼭대기에 있어요. 그러면 그 바닥에서 아무리 좋은 생각을 생각하려고 해도 바닥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왜냐하면 요만큼 그 생각도 작고 경험도 작아서. 그런데 어쨌든 올라가는 거예요. 어쨌든 앞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만큼 올라가면 거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게 또 다르고 만나지는 게 달라요. 더 올라가면 또 달라요. 그래서 무조건 꿈을 이뤄가는 방법은 무조건 오늘, 지금 하고 싶은 거를 그냥 하는 거예요. 지금 하고 싶은 거.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러면 그 다음이 보이고 그 다음이 보여요.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고 또 좀 쉬어야겠으면 쉬고 그게 이제 정답입니다. 그래서 저도 내가 작가가 돼야겠다, 내가 이 코치가 돼야겠다가 목표가 아니었고 나는 쉬고 싶다가 목표였어요. 쉬고 싶다. 나는 쉬어야 된다가 목표였어요. 생각해보세요. 20살부터 얼마나 열심히 살았겠어요. 40살 넘을 때까지 정말. 그런 주먹 쥐고 일어서처럼 살았어요. 그러니까 나 혼자 주먹 쥐고 주먹 쥐고 일어서서 정말 달렸구나. 그런데 이제 정말 믿었던 관계 안에서 신뢰가 깨지면서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그런 어떤 걸 경험하면서 살 의미가 없었어요.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결과가 이거면 더 이상 열심히 살 자신은 없고 더 이상 또 열심히 살아봤자 또 이런 결과를 맞이한다면 그만 사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제 생각의 100%였어요. 그러니까 모든 마음에 그냥 쉬고 싶다. 이게 나는 쉴 자격이 충분하다. 그게 제 목표였는데, 그거를 인정했어요. 그래서 나는 쉬어야 돼가 이루어지려면 내가 뭘 하면 좋을까였어요. 그래서 일단 아무 대책은 없지만 학원을 닫자 해서 그냥 닫았어요. 학원을 닫았어요. 왜냐면 애들한테 미안하더라고요. 만나는 애들한테 미안한데. 근데 그 엄마들은 내 기운을 알아차리지도 못하는지 내가 연기를 잘한 건지 제가 그 상태가 한 3년 정도를 유지했는데 그 우울하고 힘든 상태를 3년을 유지했는데 애들이 안 떠나는 거예요. 한 명도 안 그만둬요. 그래서 문을 닫아버렸어요. 나는 이제 못한다. 이제 그래서 문을 그냥 닫았어요. 그래서 그냥 제로에서 시작했어요. 제로. 아무도 돈을 주지 않는 상태에서 제로. 그래서 진짜 저는 진짜 하나님만 믿고 하루하루를 그런데 그냥 쉬었어요. 그리고 진짜 하고 싶은 일에만 시간과 에너지를 썼어요. 근데 여러분도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자기 신뢰, 자신에 대한 믿음,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믿는 신이 있다면 그 신에 대한 믿음을 어, 이제 믿음 안에서 이렇게 한 발 한 발 옮겨간 그 시간의 결과예요. 지금 여기가 그래요. 지금도 이제 그 새로 또 책이 출간되니까 온갖 군데에서 막 인터뷰를 하자, 뭐 우리가 너를 홍보해 주겠다, 막 별의별 게 다 오는데 근데 그게 이제 그런 어떤 것들이 또 그 인터뷰비를 요구해요. 왜냐하면 그 매체에다가 실어야 되고, 그다음에 자기들이 시간을 쓰잖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인플루언서들이 그러한 방식으로 인플루언서가 돼요. 음, 그런데 뭐, 당연하죠. 시간을 쓰고 또 출간물이 나오면 이제 그걸 또 이제 저희한테 주고 막 이러니까. 근데, 야, 아까 그 행복한 청소부. 흘러 넘치면 돈을 받고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게. 인터뷰도 돈을 받고 해야 되는 일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대부분의 우리가 보는 매체, 여러분은 모르는 비밀인데 대부분의 발간되는 매체들의 많은 부분은 진짜 이슈가 된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들 돈을 내고 인터뷰를 하게 돼요. 왜냐면 그 인터뷰어에 대한 그 비용이 지불돼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발행물이 나오면 그 발행물이 유지돼야 되고 뭐 이러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거를 빨리빨리 가려면 이제 그런 걸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
그냥 지금도 저는 숙제 중이에요. 그래서 저는 나의 욕구를 살피고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인지하면서 천천히 가는 거를 선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자신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계속 이렇게 가면 모든 게 다 잘 될 거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다들 그 예쁘고 똑똑하시니까 저보다 다 예쁘고 똑똑하시니까 더 잘할 거예요. 아셨죠? 자, 제가 욕구를 찾아갔던 방법을 소개해드렸어요. 음,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소개를 드렸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아저씨의 이 눈빛을 보여드리고 싶었었어요. 요 눈빛과 이게 역할에만 수긍하는 눈빛, 그다음에 역할의 삶을 사는 사람의 눈빛, 자신의 욕망에 충실해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 눈빛이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61페이지 한번 읽어볼까요? 네, 61페이지는 네, 우리 정희숙 코치님 읽어주세요. 나를 만족시키는 욕구 찾기 프로젝트. 오랜 시간 욕구를 살피지 않고 참고 살면 부정적인 감정을 자주 느끼고 삶의 열정과 호기심도 사라집니다. 욕구를 살피는 삶은 평화롭고 아름답습니다. 욕구를 잘 돌보면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결핍된 욕구가 충분히 충족되어 편안해지면 많은 것을 바라지 않게 됩니다. 의식이 성장함에 따라 욕구는 나의 필요를 넘어 세상의 필요를 살피는 것으로 확장됩니다. 더 나아가 사람과 동물, 사물과의 연결을 진정으로 느끼게 되면 모든 생명에게 이로운 나의 욕구가 내면 깊은 곳에서 올라옵니다. 우리는 원래 그런 존재입니다. 네. 그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거 하세요. 그러면 너무 오랫동안 결핍되고 억눌린 욕구의 삶을 살고 있으면 그럼 저 그냥 여행 다니면서 쉴래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정작 그 사람한테 정말 시간과 에너지, 시간과 돈을 주면 그 사람이 여행 다니면서 살까요? 빠니보틀처럼 그렇게 여행 다니면서 살까요? 안 그럴걸요? 여행 다니는 게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요하는 일인지, 그죠? 어, 우리는 그 결핍된 욕구를 가지고 있는 상태로는 결코 더 선한 욕구를 이렇게 끌어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너한테 시간 있으면 뭐 할까? 나는 그냥 놀 거야. 막 이런단 말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의 욕구를 하나하나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채워가다 보면 이제 이렇게 욕구가 더 좋은 욕구, 더 크고 많은 사람들에게 더 도움이 되는 그런 욕구를 선택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돼요. 근데 청소년들과 수업을 하다 보면 청소년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너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너 어떻게 할 거야? 뭐 게임하고 라면 먹고 막 그러고 살 거래요. 막 밤새도록 게임하고. 그러니까 억눌려 있는 거죠. 걔한테는 그게 늘 마음대로 못한 거. 근데 그거를 아마 하라 그러면 그렇게 할까요? 아니요. 그것도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는데요. 밤새도록 앉아서 너 게임만 해라고 이 프로게이머 아무나 되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런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자기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어떤 단계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먼저는 나의 결핍된 욕구들을 채우는 게 매우 중요하다. 네. 자, 네, 한승종 코치님 여기 읽어주세요. 네. 지금 여기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당신의 마음에서 올라오는 욕구에 귀 기울여 보세요. 다소 엉뚱한 것처럼 보여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스스로를 현실감에 부족한 대책 없는 사람으로 평가하고 비난하지 마세요. 무엇이든 다 괜찮습니다. 지금 여기 나에게 필요한 것을 가장 친절한 엄마처럼 챙겨주세요. 욕구가 충족되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네. 자, 네. 그래요. 음, 여기까지 한 다음에 이제 그 욕구 회복 코칭 프로세스예요. 여러분 책을 한번 볼까요? 책을 보면 책에 116쪽입니다. 116쪽에 1단계는
감정 단어 리스트 활용하기가 나와 있어요. 1단계 감정 단어 리스트 활용하기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때 내가 어떤 감정인지 잘 모르겠어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많이 있죠. 여러분 그 책에 그 감정 리스트가 118쪽, 119쪽에 있어요. 요거는 한번 시간을 내서 이렇게 한번 쳐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기가 자기만의 표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하나하나 다 쳐서.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출력을 하셔가지고 그거를 활용하세요. 코칭 하실 때도 활용하고 늘 이제 아침에 이렇게 어떤 코치님은 이거를 100번씩 읽었대요. 늘 이렇게 그 조직에서 목표 지향적인 삶만 살다가 코칭을 배우는데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면은 아니 저 할 수 있는데 왜 못하지?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이 조직에서 리더로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면 그 공감을 해야 되는데 공감을 못하고 이제 엄살을 피우고 있네. 왜 저렇게 못하지? 막 이런 생각만 자꾸 들고 막 이래갖고 자기가 요거를 그 100번씩 읽었대요. 막 진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감정의 단어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스스로도 느낄 수 있게 되고 사람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가 아닌 이렇게 풍성한 감정의 언어들로 이렇게 위로하고 터치하고 마음을 무장해제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이거를 많이 활용하시길 바래요. 자, 감정에 이렇게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와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의 두 개의 감정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거 읽어보시고 자기 스스로 매일매일 이거 이제 출력하신 다음에 오늘 내 마음이 어떻지?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공감 카드 있잖아요. 또 자기 존재 경청 메모지 있잖아요. 근데 마음이 공감 카드는 감정 단어가 한 20개밖에 없어요. 그 20장이니까. 근데 여기는 더 풍성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보면서 내가 오늘 기쁜데 왜 기쁜지 이 기쁨의 단어도 이렇게 많아요. 내가 오늘 왜 기쁜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자기 내가 오늘 이렇구나. 내가 오늘 너무 고마워서 기쁘구나. 내가 오늘 참 충만하구나. 내가 오늘 정말 살만 난다. 막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한번 이렇게 찾아서 스스로 자기를 표현하는 그런 시간을 매일 한번 가져보세요. 오늘 내 마음이 어떤가, 이렇게. 자, 이제 잠시 한번 1단계 감정 단어 리스트를 활용해서 여러분이 여기 이제 내 감정을 한번 알아보기예요. 나를 안아주기 연습을 한번 해볼 건데요. 나를 안아주기 일상 생활을 하다가 저녁 때 아침에 뭐 언제든지 할 수 있는데 제가 그냥 안내를 해드릴게요. 여기 이제 아까 한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요거를 저를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자기에게 이렇게 얘기는 좀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 한번 해볼게요. 자, 수고하고 애쓴 나를 나한테 해주는 말이에요. 여러분 잠시 한번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눈을 감고 네, 자기가 자기를 이렇게 한번 안아보세요. 한 손은 배를 한번 감싸보시고 또 한 손은 이렇게 여기 팔을 이렇게 감싸보세요. 네. 그러면은 눈을 감고 또 숨을 한번 크게 3번 정도만 들이쉬고 내쉬겠습니다. 한 손은 배를 감싸고 한 손은 팔을 이렇게 감쌉니다. 지금 나의 손바닥으로 이렇게 나의 체온이 전해지시나요? 자, 아무도 나를 위로해주지 않고 나를 모른 척 할 때도 나는 나 스스로에게 이렇게 따뜻한 온기도 또 사랑도 전할 수 있습니다. 수고한 나를 안아주고 격려해 주세요. 나의 팔로 나를 가만히 안고 그 안고 있는 나를 어, 이렇게 토닥토닥 하고 한번 위로해 줍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촉감이 나를 이렇게 쓰다듬고 있구나 라는 그 느낌 자체를 한번 느껴보세요. 자, 지금까지 수고하고 또 애쓰면서 살아온 나를 한번 위로해 볼게요. 우리가 하루를 마치고 또 시작할 때 나에게 위로의 말, 격려의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책에 나온 말을 한번 따라해 봅니다. 에구, 오늘도 애썼네.
네, 저를 따라서 한번 자기 스스로에게 해보세요. 소리를 한번 내보세요. 에구, 오늘도 애썼네. 그만하면 잘한 거야. 속상했구나. 억울했겠다. 괜찮아. 다 괜찮아. 내 옆에는 언제나 내가 있잖아. 잘 견디고 잘 해냈어. 은미야, 사랑해.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자, 지금 이 시간에 나에게 필요한 말, 내가 가장 듣고 싶은 말은 무엇인지 한번 가만히 느껴서 한 번도 나한테 해주지 않았는데, 내가, 이런 말 듣고 싶구나 하는 말이 있다면 가만히 떠올려 보세요. 내가 한 번도 나에게 해주지 않았지만 내가 꼭 듣고 싶은 말, 그 말이 무엇인지 한번 떠올려 봅니다. 그리고 나에게 이름을 부르면서 지금 한번 해주세요. 공감의 말을 떠올리고 또 나에게 이름을 부르면서 말할 때 눈물이 나거나 또 기쁨의 웃음이 나거나 여러분에게 어떤 반응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그토록 내가 듣고 싶었던 말일 것입니다. 사람은 감정이 존중될 때 자아도 존중받는다고 느낍니다. 감정이 존중될 때 내가 소중한 사람이라고 느낍니다. 감정이 존중될 때 비로소 자존감이 회복됩니다. 이제 역할에 얽매이는 삶으로부터 나와서 나의 존재를 느끼고 나의 감정을 표현하고 나를 존중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눈을 뜨겠습니다. 우리 어떤 말 하셨는지 한번 한 명씩 이렇게 할게요. 자, 우리 정희숙 코치님이 이수가, 이수가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같이 합창해 줄 거예요. 알았죠? 네. 저는, 네, 이제 마이크를 켜시고, 모두 마이크 켤 수 있는 분은 켜시고, 제가 소리 좀만 줄여야겠네요. 제가 오늘 연구실에 갔어야 되는데, 제 소리 잘 들려요? 음, 스피커 소리 좀 줄였어요. 제가 오늘 연구실에 가야 되는데 못 갔는데, 오늘 우리 아들이 개강이래요. 그래서 강의를 듣고 있어요. 방에서. 쟤네는 왜 온라인으로 강의를 계속 듣는지 모르겠네. 온라인으로 하는 것만 신청을 하는 건지. 제가 네, 학교를 안 가고 지금 온라인으로 강의를 듣고 있어요. 자, 우리 크게 하겠습니다. 우리 정희수 코치님부터. 네. 요렇게 갈게요. 제가 고정할게요. 네, 이제 고정됐습니다. 정희수 코치님부터 이쪽 왼쪽으로 이렇게 갈게요. 지그재그로. 자기 차례가 되면 켜고 하는 거예요. 네. 이수가 그동안 너무 잘했어. 음, 이수가 그동안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네. 자, 심지성 코치님. 희선아, 늦게나마 용기를 낸 게 너무 훌륭해. 오, 지선아, 늦게나마 용기를 낸 게 너무 용기를 낸 게 너무 훌륭해. 훌륭해. 낸 거 너무 훌륭해. 너무 훌륭해. 정말 최고야. 네. 자, 박상미 코치님. 상미야, 그냥 살아. 상미야, 그냥 살아. 상미야, 그래. 그냥 언니야, 살아. 그냥 살아. 좋은 생각이야. 자, 손은정 코치님. 정아, 이제껏 잘했어.
은정아, 이제껏 은정아, 잘했어. 은정아, 이제껏 잘했어. 잘했어. 애기 둘 낳고 그렇게 미모를 유지하는 거 얼마나 어렵니, 정말. 부럽다. 넌 정말 아직도 설레, 진짜. 자, 그다음에 신영 코치님. 네. 네. 준원아, 애썼어. 너 음, 정말 멋져. 준하나, 너 정말 하나 멋져. 준원아, 애썼어. 애썼어. 너 정말 정말 멋져. 멋져. 광이 난다, 광이 나. 네, 자, 허은영 코치님. 왜 안 들리죠, 코치님? 마이크는 켜져 있는데, 네. 저만 안 들린 거 아니죠? 네, 안 네. 들려. 안 들려. 지금 괜찮아요? 오케이, 들리죠? 오케이, 네. 네. 네네네. 이어폰으로 옮겼다가 해갖고. 네. 네. 오케이. 은영아, 놀자. 은영아, 놀자. 너 은영아, 엄청 잘 놀자. 놀잖아. 우리도 좀 놀게 해줘, 같이. 나랑 같이 네. 놀자. 자, 네. 네. 우리 코치님, 우리 가을 소풍 할 건데 올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해야지. 소풍했잖아요, 작년에. 맞아, 맞아. 네, 우리 놀러 갈게요, 일정을 좀 놀러. 잘 조율해서 평촌 중앙공원에서 소풍하려고요. 와, 이번엔 좀 길게. 파트너도 정해가지고, 왜 멘토도 있고, 우리 막 이제 연차들이 생겨서, 이렇게 음, 만나고 싶었던 사람 만나고, 코칭 이제 공원을 돌며 코칭하기. 뭐 이런. 자, 한승종 코치님. 승종아, 이제는 즐겨도 돼. 네, 우리 다 노세노세네요. 자, 승종아, 이제 즐겨도 돼. 네. 즐겨도 돼. 네, 그래요. 이지은 코치님. 지은아, 너는 소중해. 지은아, 너는 소중해. 지은아, 너는 너는 소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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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요. 자, 보람 코치님. 네. 그만하면 충분해. 그만하면 보람아, 충분해, 보람아. 그만하면 하나 충분해. 그만하면 네. 충분해. 네, 이자연 코치님. 혜영아, 그만하면 충분하고 이제 쉬어도 괜찮아. 그럼 이제 쉬어도 돼. 자연아, 충분하고 그만하면 이제 충분하고 충분하고 이제 쉬어도 괜찮아. 괜찮아. 자, 나지아 코치님. 지아야, 여기까지 잘 왔어. 너를 축복해. 지아야, 야, 여기까지 여기까지 잘왔어. 잘 왔어. 너를 왔어. 축복해. 너를 네. 축복해. 좋은 일만 있을 거야. 자, 그래요, 코치님. 우리 이제 10분간 쉬었다가 와서 코칭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네, 다시 시작할게요. 자, 이제 욕구가 4단계. 4단계 욕구가 보내는 신호 알아차리기. 자, 욕구 강도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떤 욕구가 가장 중요한 욕구이고 또 뭐 잘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은 무엇인지 뭐 여러 가지 코칭을 하셨을 것 같아요. 욕구가 보내는 신호 알아차리기는 책에 보면은 책의 그 128페이지에 위에 있는 부분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지은 코치님이 거기 한번 읽어주세요. 책의 128페이지에 위에 5줄? 네. 4단계 욕구가 보내는 신호 알아차리기. 우리의 욕구가 보내는 신호를 알아차리면 나와 타인의 욕구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부정적인 감정 표현이 아닌 숨은 욕구를 찾는 연습으로 좀 더 긍정적인 원래의 욕구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진심과 만날 수 있고 자신과 타인을 위해 효과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욕구를 알아가는 건 나만 좋은 게 아니라 나와 함께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의 진심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우리에게 뜨이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 성장 코칭에서 빙산 이렇게 모양이 나오고 말과 행동을 넘어선 감정,
그 밑에 있는 것들을 좀 느낄 수 있게 되는 게 이제 적극적인 공감인데 그 이 욕구는 그 감정보다 더 아래에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욕구를 파악하고 그 욕구에 반응해서 그걸 도와줄 수 있고 또 공감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깊은 차원의 공감을 할 수 있게 돼서 서로의 진심을 만나고 보다 진실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책에 보면은 하나의 사례를 하나 적어놨어요. 우리 여기 잠깐 공유 중지하고 책을 보면서 얘기를 드릴게요. 자, 코치님들도 이제 요 들어가서 코칭을 하실 텐데, 요거는, 어떤 분이었냐면 그분이, 최근에 어떤 일로 마음이 상했나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랬어요. 그 60세 넘으신 분인데, 이제 갓 취직한 아들이 자신의 성장을 위해 시간이 필요하니 앞으로는 특별한 날에만 집에 오겠다라고 통보를 하고 오지 않게 된 거예요. 근데 그분은 외아들을 키웠고 그 아들이 이제 엄친아로 자라서 특목고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을 보는 재미가 너무 이분에게 있는 거예요. 너무 기쁘고 좋은데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왔었는데 이제 안 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너무 속상해서 그냥 화를 냈대요. 근데 그 화를 내고 나서도 계속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저랑 이제 코칭을 하게 된 케이스인데, 당신의 마음이 상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일방적으로 통보를 해서 내가 화가 났다. 그러니까 무시당했다라는 생각이 컸던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데 이제 계속 질문을 했어요. 당신의 어떤 기대가 무너졌나요? 어떤 기대가 무너졌나요?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이 질문을 하면 나는 기대하는 거 없어요. 그냥 오라는 건데 그것도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해요. 기대 뭐 이런 거를 느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그게 어떤 기대였는지 모르지만 지금 한번 느껴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한번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뭐 한번 떠올리고 지금 한번 그 기대를 느껴보면은 그때는 몰랐지만 그 당시에는 기대하지 않았다고 해도 지금 마음이 상한 상태에서 생각했을 때, 당신이 했을 그 기대를 한번 느껴보세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하거나 마음이 상하지 않습니다. 이게 포인트인데요. 우리가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하지 않아요? 그죠? 근데 내가 뭘 기대했기 때문에 실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엄마로서 아들의 성장에 도움을 주고 싶고 또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과 아직은 좀 더 자주 보고 또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런 기대가 무너졌다. 그러니까 관계가 끊어진 것 같은 그런 되게 큰 엄마한테는 그냥 전화 뭐 통화 안 하고 뭐 버릇없고 이 정도가 아니라 이 그 깊은 관계를 이제 이어가면서 이 성숙한 아들의 이 커가는 모습을 보고 또 밥도 이렇게 건강하게 챙겨주고 이러고 싶었는데 그런 어떤 연결이 그냥 아예 끊어지는 듯한 무너지는 가슴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네 번째, 당신에게 어떤 긍정적인 욕구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화내는 거 말고 어떤 긍정적인 욕구가 있었나요? 좀 전에 충분히 나왔죠. 그 욕구를 담아서 마음을 한번 표현해 보세요. 그랬더니 나는 아들의 성장에 도움을 주고 싶고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랬는데 아들은 혼자 있는 시간에 의미를 더 둔다는 것을 알고 실망했다. 이렇게 이제 긍정적으로 말했어요. 이 말을 하기 전에는 어떻게 했죠? 너는 그 녀석이 정말, 뭐, 그렇게 엄마의 의견도 묻지 않고 통보하고 정말 버릇없고 너무 실망스럽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이렇게 정돈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욕구가 있었는지를 알게 된 거죠. 자신의 욕구를 알면 화내지 않고 얘기할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연습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나 알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그랬더니 이분이 내가 진짜 화가 난 이유는 아들이 자주 오지 않았다는 사실도 또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도 아니고 이제는 아들이 의지하고 함께할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이 그게 가장 이제 힘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어느새 아들이 혼자 자기 삶을 꾸려갈 나이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물론 이제 이 중간중간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잘 정돈해서 한 거예요. 자, 이 연습의 포인트는 내가 화나는 상황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이지 않은 게 아니라 내가 최근에 있었던 일 중에 우리 코치님들은 다 성숙하게 뭐 잘 하시겠지만, 그렇게 해서 찾으면 안 되고, 아니에요? 그래, 잘했어요, 보람 코치님. 네. 자기가 실망되거나, 그러니까 겉으로 막 화를 표현하지 않았더라도 내가 어떤 일 때문에 실망됐거나 또는 또 화가 났거나, 요 한 장면을 딱 선택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요렇게 담백하게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지금 들어가서 요거는 10분, 10분 하겠습니다. 10분, 10분. 네. 자, 이번에는 네, 우리 아까 나지아 코치님이 저랑 같이 했는데 나지아 코치님을 다른 팀에 넣어드릴게 같이 한번 해보세요. 안 선생님, 저 떠요? 코치님 6번으로 안 왔어요. 떠요? 네, 그래? 6번으로 떴어요, 6번. 아, 그래요? 네, 6번에서 다시, 잠깐 아직 들어가지 마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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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131페이지에 욕구가 보내는 신호 알아차리기. 요거는 뭐 비폭력 대화라든지 그 밖에 뭐 감정 코칭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자기의 감정을 알아차리는 그런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수많은 여러 가지 공부를 하면서 저도 다 그런 것들을 공부를 했는데, 음, 많이 어렵고 도대체 뭐라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배울 때. 뭐가 욕구고 뭐가 감정이고 욕구와 감정을 막 분류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이래가지고 사람이 당최 어떻게 변하겠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물론 그러한 과정이 필요했죠. 처음에는. 또 필요하다고 느껴서 했었는데 제가 이제 또 다른 차원의 공부들을 많이 하면서 가장 쉽게 정리한 거예요. 이 방법은 여러분이 이제 오늘부터 일상생활에서 매일 자신에게 일어나는 어떤 반응이 있을 때 좋거나 나쁘거나 어쨌든 반응이 일어날 때 이 연습을 하시면 돼요. 자, 내가 지금 기분이 상한 이유가 뭐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외우셔야 돼요. 자, 내가 기분이 왜 상했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기분이 상하면 어떻게 하냐면, 너 때문에 기분이 상했잖아. 이렇게 이제 이게 기본적인 반응이에요. 너 때문에 기분이 상했잖아. 저 사람 때문에 진짜 기분 상했네. 이렇게. 근데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주는 주의를 모두 자기에게 회수해서 내가 왜 기분이 상했지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내가 왜 기분이 상했지? 그러고 나서 나에게는 어떤 기대가 무너진 거지? 그러니까 내가 기분이 상한 거는 내가 기대한 게 있었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낯선 사람이랑 길을 가는데 누가 나를 툭 치고 갔어요. 툭 치고 갔어요. 그럼 내가 그 사람한테 기대하는 건 뭐죠? 안전하게 서로 존중하면서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나의 욕구가 누군가에 의해서 이렇게 무너진 거잖아요. 나는 좀 이 사회가 안전했으면 좋겠어. 서로가 서로를 좀 배려했으면 좋겠어. 라는 어떤 기대가 무너진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걸 살피는 거, 그럼 저 사람 왜 저랬는지도 보이게 돼요. 그러니까 나는 그 기대가 무너진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반응도 모두 다 내가 암암리에 내가 기대하는 게 있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내 안에 어떤 긍정적인 욕구가 있었던 거지? 조금 전에 얘기했죠, 제가. 나는 이 사회가 조금 더 안전하고 서로가 서로를 배려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뭐 할 수 있어요? 아, 그랬구나. 알아차렸어요.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이 연습을 계속 하다 보면 화가 안 난다니까요. 그냥 그 사람한테 얘기할 수 있어요.
길을 다닐 때 조금 조심해 주시면 좋겠어요. 급한 일이 있으신가 본데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도 그런 정도는 알 수 있을 거예요, 어쩌면. 그런데 그 사람이 뭔가 이유가 있어서 저럴 수 있겠다라는 것도 우리는 또 마음이 이렇게 넓어져요. 이런 걸 계속 하다 보면.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자녀 때문에 아까 마음이 상했어요. 내가 왜 기분이 상했지? 내가 우리 자녀와 더 오랫동안 더 좋은 의미 있는 어른으로 남고 싶었구나. 그 기대가 무너졌어. 그럼 이제 아들에게 알아차리고 나서 얘기할 수 있어요. 너는 그렇게 함부로 전화해서 통보하면 되는 거야? 너 그렇게 막 하는 거야? 이런 어떤 행동을 가지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지고요. 진심을 전하는 거죠. 엄마는 네가 이렇게 훌륭한 사회인으로 자라서 너무 기뻐. 너처럼 멋진 청년이랑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고 또 내가 너에게 좋은 어른으로 함께 할 수 있다는 건 나한테 되게 기쁜 일인데 그거를 할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많이 실망이 됐어.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한테도 그런 시간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그래도 종종 엄마가 너 생각나서 전화하면 어, 받아주면 좋겠어. 뭐 이렇게 한다든지 그러면 우리 엄마의 진심도 내가 받고 또 아들의 그 욕구, 아들의 성장하고자 하는 욕구, 또 자유롭게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서 진짜 어른으로 이제 성장하고자 하는 그 마음, 이런 것들을 다 헤아려 줄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연습의 기본은 다른 사람까지 아직 가지 마시고, 나에겐 어떤 기대가 있었지? 나한테 무너진 게 뭐지? 해서 그거를 긍정적인 욕구를 살펴서 알아차림을 통해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여기에서 반응이 일어났었는데, 이 첫째 단계에서 반응이 일어났었는데, 이 반응하지 마시고 질문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반응이 일어날 때는 반응을 하지 말고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왜 기분 상하지? 내가 왜 이렇게 섭섭하지? 내가 왜 이렇게 슬프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요거를 긍정적인 욕구 표현으로 바꿔서 그걸 한번 말로 표현해 보는 거예요. 그럼 되게 진실하고 좋은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세요. 연습을 지금부터 시작해서 계속 하시는 거예요. 계속. 오래 걸립니다. 오래 걸려요. 반응하지 않고 자기에게 물어서 긍정적인 얘기를 하기까지는 되게 오래 걸립니다. 연습을 많이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사진으로 찍어갖고 자기가 이렇게 어디 적어갖고 다니면서 반응이 일어났을 때마다 그 프로세스대로 연습을 하시면 되세요. 욕구와 감정과 욕구를 오늘 살펴봤는데 이제 5단계는 10,000원의 행복 프로젝트예요. 우리가 하루 살면서 10,000원 정도는 쓸 수 있어요. 뭐 커피를 마신다거나 또 뭘 산다거나. 그런데 이번 연습은 여러분이 오늘 욕구 위계가 아니라 욕구 강도 그 체크리스트를 했는데 그 체크리스트에 나오는 여러 가지 욕구들이 있었어요. 매일매일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서 그 욕구에 부합한 행동을 한번 해보세요.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이런 마음이네, 나에게 오늘 이런 욕구가 있네. 그럼 그 욕구에 따라서 한번 한 주 동안 살아보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10,000원을 써보는 거예요. 10,000원보다 더 쓰면 안 돼요. 막 이러는데 10,000원만 쓰세요. 아셨죠? 10,000원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딱 10,000원을 한번 써보시는데요. 이 10,000원을 정말 창의적으로들 쓰시더라고요. 여러분이 자신의 욕구를 잘 살펴서, 나에게 이런 욕구가 있는데, 내가 이 10,000원으로 나의 욕구를 한번 충족시켜 봐야지 해서 한번 사용해 보세요. 우리가 그냥 아까 역할. 내가 엄마니까 우리 돈 많이 쓰죠. 엄마니까 뭐 먹을 거 많이 사고 집에 필요한 거 많이 사잖아요, 우리. 근데 그 내가 이제 그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 쓰는 돈과 나의 욕구를 많이 살펴서 내가 여러분 시끄러운 소리 들려요? 안 들리면 정말 좀 뭐 밖에서 봉사하나 봐요. 시끄러. 안 들리는구나. 와, 최고다. 자, 그, 나의 욕구를 간단히 살펴서, 그 10,000원을 쓰잖아요. 인생의 그 삶의 기쁨의 그 농도가 달라져요. 이제,
그 이제 뭐 이런 거 물건 하나를 살 때도 싸니까 뭐 1+1이라서 이래서 사지 마시고 이번 한 주 동안은 뭐 그래서 사도 좋은 일이지만 이번 한 주 동안은 그 1+1을 살 때도 나한테는 어떤 욕구가 있어서 내가 요거 말고 요거를 사는 거지 하고 잠깐씩 물어보세요. 그러면 나는 좀 경제적으로 이게 더 훨씬 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해서 이걸 사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하는지들을 잠깐씩 멈춰서 한번 이렇게 느껴보세요. 그리고 나를 온전히 만족시키는 10,000원의 행복 프로젝트를 한번 진행하시고 사진을 찍어서 이게 단톡에 공유합니다. 저는 10,000원의 행복 요거 했습니다. 이렇게 사진 찍어서 올리시면 돼요. 엄청 여러 가지 창의적인 것들이 많이 나오실 거예요.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습관적으로 선택하던 것에서 벗어나 마음으로 느껴지는 것을 의도적으로 선택하고 느껴보세요. 감정이 존중될 때 자아도 존중받는다고 느낍니다. 자신이 소중한 사람임을 비로소 느낍니다. 감정이 존중될 때 자존감이 회복됩니다. 자, 우리가 자녀들에게 엄마 안아줘 그러면 이렇게 안아주고 됐지? 빨리 가. 너 이제 네 거 해. 엄마 이제 엄마 밥 해야 돼.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안 안아주는 거니만 못해서 계속 허기가 지게 돼요. 잠시만요. 그래서 늘 사람들을 만날 때 특히 가족에게는 잠깐의 여유를 둬서 잠깐의 존재 경청 시간을 통해 지금 이런 마음이야, 지금 이래 라고 해보시는 거를 한번 시도해 보세요. 엄마 안아줘 그럼. 엄마가 안아주면 좋겠어? 이렇게 응? 눈을 마주치고 그리고 한번 꼭 안아주면 그게 똑같아요. 시간이 똑같이 걸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안아주고 됐지? 엄마 바쁘잖아. 됐지? 이 말 할 거를 그 말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을 알아주지 않으면 아무리 여러분이 헌신하고 노력해도 그 헌신이 헌신짝대요. 헌신짝대요. 감정을 안 알아주고. 그런데 감정만 알아주고 헌신은 안 해도 돼요. 되게 이상하죠? 감정만 알아주고 엄마는 힘들어서 못해 이래도 사실 괜찮아요. 근데 할 일은 다 하면서 감정을 안 알아주고 자기 혼자 막 씩씩거리면서 막 자기 혼자 모든 일을 다 해결하는 해결사로 살면은 나중에 진짜 외로워져요. 여러분이 감정을 존중한다는 게 뭐지? 예, 가족들의 감정들을 좀 관찰하시고 그 감정 그 단어들 그것들도 하나하나 잘 이렇게 한번 쳐보시고 그런 시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성찰 나눔의 시간을 가질게요. 그 전에 이거부터 할까요? 다음 주에 이 책을 읽는 게 아니라 다음 주는 우리가 코칭 역량에서 질문에 대해 효과적인 질문하기를 배울 거예요. 다음 주 이 효과적인 질문하기는 빠지시면 안 되고 이 코칭 심화 과정에 가장 핵심적인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코칭 질문 기술을 배울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은 그걸 할 거고, 그 다음엔 추석이더라고요. 그죠? 추석 지나고 나서 이 책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2주간 여유가 있으니까 아직 다 못 읽으신 분은 이 책을 다 읽으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주까지 소금 읽고 오시면 되세요. 네, 이제 오늘 성살 나눔할까요? 네. 자, 오늘은 이제 성살 나눔을, 계속 중간에 하고 싶은 순간이 있었는데 계속 미뤘어요. 지금 이제 여러분이 오늘 어떤 경험들을 하셨는지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우리 오늘은 허은영 코치님부터 얘기해 주실까요? 네. 네, 저는 오늘 그 욕구에 대해서 하면서
저는 자유 욕구가 제일 점수가 많이 나와서 제가 스스로가 좀 의아했어요. 내가 자유를 이렇게 좋아해? 막 이랬는데 그게 아니고 반대로 나의 억눌림이 있구나. 그래서 음, 거기서부터 자유하고 싶어 하는구나. 음. 그것 때문에 기분이 나빴구나. 내가 오늘 나에 대해서 네, 그렇게 새롭게 또 깨달아지는 음. 네,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자유의 욕구가 이제 막 돌아다니고 막 맘대로 하고 이런 것도 자유겠죠. 음, 음, 그런데 이 창조적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다 자유의 욕구가 높고요. 또 막 뭐 열심히 배우는 거 이런 것도 다 자유의 욕구에 다 소속이 돼, 음, 이게 음. 속하게 돼요. 그래서 코치님 당연히 자유의 욕구가 높으신 분이죠. 태생적으로. 억눌린 것도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 네. 박상미 코치님. 아, 네. 저도 오늘 코칭 대화에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저는 이제 많은 프로세스나 어떤 학문적인 이론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거는 태도인 것 같아요. 음, 그 코치가 어떤 태도로 그 사람을 만나는지, 또 그 고객도 내가 어떤 태도로 이 코칭에 임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를 오늘 경험적으로 많이 느꼈습니다. 음,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자, 김춘원 코치님. 저는 즐거움과 자유에 대한 욕구가 동일하게 가장 크거든요. 진단을 해보니까. 그런데, 제가 즐거움을 제한하는 신념이 있더라고요. 음, 개미처럼 살아야 돼. 아, 배짱이는 나빠. 음, 놀면 안 돼. 노는 건 나쁜 거야. 이런 신념이 나를 충분히 즐거움을 만끽하는 걸 제한하는구나. 음, 그로 인해 네. 자유의 욕구를 제한하는 게 타인이 아닌, 외부가 아닌 나 자신이구나. 라는 커다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네. 너무 큰 깨달음이네요. 그 엄마의 신념은 자식까지 제한하기 때문에 자식이 노는 꼴을 못 보죠,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그냥 노세요. 놀아도 돼. 놀아도 다 인생이 잘 흘러갑니다. 더 잘 흘러갈 거예요. 더 잘. 네. 엄마가 놀아야 애들이 노는 것도, 너 되게 신나구나. 이럴 수 있죠. 애들한테, 너 신나구나. 너 재밌겠다. 이러는데, 엄마가 생전 놀지를 못하면 애가 이러고 있으면, 너 지금 뭐 하냐? 막 이제, 너 지금 뭐 해, 지금? 근데 이제 따져보면은 애들이 대체로 학교 갔다가 학원 갔다가 집에 늦게 와서 잠깐 뒹구는 거더라고요, 다들. 근데 엄마는 그게 보이면 너 지금 뭐 해? 빨리 씻고 너 또 숙제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애들이 이제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렇게 진짜 좋은 발견하셨어요, 우리 코치님. 자, 자 김보란 코치님. 오늘 하면서 욕구를 구분한다는 게 생각보다 어려운 거구나 하는 음, 생각이 들었고요. 욕구가 보내는 신호 알아차리기, 이거를 진짜 실천해서 해봐야겠다 생각이 들었고, 자신의 욕구를 알면 화내지 않고 흥분하지 않고 얘기할 수 있다. 이거를 꼭 도달해보고 싶어요. 네. 네. 음, 그 말의 뜻이 제대로 전달됐을까요? 내 욕구를 아는데 왜 흥분이 안 될까? 그죠? 내 욕구를 아는데 왜 흥분이 안 될까? 자기의 욕구를 알면 자기가 자기를 그 채워줄 수 있어요. 근데 음, 자기 욕구를 모르는 사람은 괜히 화가 나거든요. 괜히 우울하고. 그리고 자기 욕구를 알면, 아, 내가 이래서 이렇구나 알면 다른 사람 것도 비로소 보이기 시작해요. 저 사람이 막 화내고 있는데 저게 화나는 거로 보이지 않고 너 왜 화가 났어? 너 뭐 원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된다고요. 자기를 채워주는 걸 알면 다른 사람 것도 이렇게 채워줄 수 있어요. 그 표면이 아니라 더 깊숙이 공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김보라 코치님이 욕구를 구별하는 게 어렵구나 하는데 구별하지 마세요. 이게 자꾸 이제 이게 사람들이 뭔가를 학문의 체계로 만들기 위해서는 자꾸 단계를 만들고 구분을 하고 이게 이러거든요. 하다못해 유튜버들이 독서법에 대해서 이제 처음에는 뭐 제가 책을 이렇게 읽고 뭐 성장했거든요. 막 이런 유튜버들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냥 막 책 읽는 얘기를 해. 근데 이거를 비즈니스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첫 번째 단계가
거기다 프로세스를 넣는 거예요. 이제 책 읽기 뭐 완벽하게 책 읽는 3단계. 그러면 사람들이 완벽하게 읽는 4단계가 있다고? 그러면서 그거를 돈을 내요. 바보죠? 책 그냥 읽으면 되는데 또 뭐 한꺼번에 뭐 다 정리하면서 읽는 방법 5단계 그러면 그 5단계가 있다 그러면서 그걸 또 돈을 내요. 그래서 사람들은 방법과 절차를 만들고 분류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은 단 하나예요. 그냥 느껴서 오늘 이걸 하고 싶으네. 그러면 그게 욕구예요. 오늘 느껴서 오늘 내가 이거 하고 싶으네. 그 욕구에 그걸 따라가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걸 누군가가 만든 체계 안에다가 그걸 넣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든 체계와 프로세스는 다 그 느끼기 안에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치님들이 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면서 막 뭔가를 외우거나 방법을 알기 위해 노력하자고 그냥 이렇게 느끼면서 대화를 했는데 계속 알아차리고 여기까지 왔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구성을 했기 때문에 그게 물어보는데 맞나요? 그냥 이렇게 대화를 하고 느끼다 보면 여기까지 와요. 이게 느끼면서 그냥 찾아가세요. 느끼면서 그게 어떤 카테고리 안에 안 들어가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내가 느끼는 게 이게 자유의 욕구인가 막 이렇게 안 해도 돼요. 근데 그런데도 왜 제가 오늘 아까 숙제를 여러분이 뭔가 하고 싶은 결정이 이게 어떤 것인가 한번 느껴보라라고 했던 거는 지금 초기 단계니까 우리가 이거 배웠으니까 그걸 한번 이렇게 분류가 있는데 이 분류 체계를 한번 떠올려 보면 이전에 못 느꼈던 것까지 조금 더 이렇게 용어를 알면 더 많이 느낄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아예 모르던 상태에서는. 근데 그 단계를 이제 요걸 가지고 내가 이런 즐거움 욕구가 있고 뭐 이런 걸 이제 알게 되면 그 다음은 이제 자연스러운 자기의 느낌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게 꼭 뭐에 딱 맞지 않아도 그냥, 내가 그냥 이런 게 좀 하고 싶구나. 이런 마음이 좀 드는구나. 이거를 그냥 다 수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그게 어디에 들어가지? 어디에 들어가지를 몰라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다만 이런 도구를 사용하는 것은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던 부분을 열기 위해 문으로 그냥 사용하는 것 뿐이에요. 중국에는 스스로가 느껴서 그냥 오늘의 나를 편안하게 만들어주세요. 오늘의 나를 기쁘고 편안하게 하는 거. 성공이 뭐예요? 성공이. 여러분이 집에 돈이 이렇게 금고에 가득 쌓여 있으면 성공했다고 좋아할까요? 안 쌓아봐서 모르죠. 그러면 자기가 이게 1,000원짜리를 한 50만 원을 이게 막 1,000원짜리를 모아다가 이렇게 한번 쌓아봐요. 그래서 막 이렇게 돈을 이렇게 뿌려봐 혼자. 그러면 뭐 어떤가 냄새만 나겠죠 뭐. 돈 냄새. 어쨌든 그게 그 행복을 주지 못해요. 저는 그 주병진 아저씨 있잖아요. 주병진. 개그맨 주병진. 그 아저씨가 사는 게 그 외로워 보이더라고요. 혼자 돈도 많이 벌었고 젊었을 때부터 인기도 엄청 있었고 이런데 그 혼자 이렇게 사는데 처음에는 개를 누가 이렇게 이제 예능에서 개 키우는 거를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는 막 개 안 키운다 이랬는데 나중에는 그 개밖에 의지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외로운 인생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매일매일의 나를 기쁘고 편안하게 해주다 보면은 되게 좋은 길로 이렇게 열리고, 그 이제 자기 신뢰가 점점 쌓여요. 내가 나를 기쁘고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구나를 알면 자기 신뢰가 엄청 두터워져요. 그러면 여러 가지 도전이 되게 쉬워져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매일매일 나의 선택에 손을 들어주는 거. 너 그거 하고 싶어? 그거 하자. 이러고 그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뭐 이렇게 안 해도 돼요. 네. 자, 심지성 코치님. 되게 마음이 좀 잘 상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보세요. 거기에 거기에 그냥 이렇게 빠져서 그 상한 마음에 빠져서 그걸 깊이 묵상하고 막 이랬던 것 같은데 이제는 어떤 기대가 무너져서 이렇게 마음이 상했나 이런 거를 좀 알아차릴 수 있게 돼서 그런 게 좀 알아차렸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내가 긍정적인 욕구가 뭔지 그런 걸 좀 한 번씩 생각해 보면
좀 더 내 마음이 좀 더 평안해지고 네. 네, 그런 좋은 배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요. 결국에 우리가 독립된 사람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분류하고 결합하는 걸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는 아들하고 둘이 산 지가 지금 한 10년이 훨씬 넘었는데,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거를 다 하고 살잖아요. 근데 얘가 중학교 때는 저도 죽고 싶은 마음이 엄청 컸는데 얘도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아들을 혼자 놓고 공부하러 다닌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런데 그냥 믿음 하나 믿고 내가 가는 일이 좋은 일이고 이 일을 통해 내가 더 건강해질 거고 그래서 이제 잘 있어라 이러고 저는 몇 박 며칠을 이렇게 공부하러 다녔어요.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정말 위험한 일도 일어날 뻔했더라고요. 그런 자기가 이제 얘기하더라고요 저한테. 엄마 여기 이렇게 우리 집 하여튼 이제 얘가 우리 15층인데 창문을 딱 열면 바로 밖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불안해서 이 창문에 철창을 좀 해야 될까 이런 생각도 사실은 하기 했었어요. 근데 내가 그냥 믿자. 내가 이렇게 건강한 그 마음의 뿌리를 갖고 있는 것처럼 쟤는 내 아들이다. 쟤는 내 아들이다. 음, 쟤도 나랑 똑같다. 이러면서 우리는 잘 통과할 거다. 이런 생각을 가졌죠. 그래서 이제 이 분류하기와 그러니까 가족이 한 덩어리가 아니라는 거, 분류와 결합을 언제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걸 연습해 보실 필요도 있어요. 그다음에 나지아 코치님. 저는 그 자유의 욕구가 되게 높았는데, 어, 가족들을 되게 아이들과 남편을 통제하는 저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니 제가 힘과 성취의 욕구를 되게 이제 일처럼 가족들한테 이거를 음, 수용하고 있는 저를 본 거죠. 가족한테 일처럼 효능감을 느껴야 되고, 뭔가 잘해야 되는 그런 게 있어서 내가 힘을 되게 잘못 쓰고 있다는 걸 정말 오늘 크게 느꼈고요. 또 제가 비폭력대 일을 했을 때 제일 어려웠던 게 거기서 느낌과 욕구를 꼭 나누라고 해서 도대체 진짜 느낌은 알겠는데 욕구 찾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오늘도 욕구 찾는 게 너무 어렵다. 욕구를 어떻게 찾아야 되지?라고 이제 고민하고 있었는데,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실 때 그렇게 구분하지 말라고 해주셔서 되게 저는 되게 좀 큰 숙제가 날아간 느낌이고, 그냥 내 느낌대로 그렇게 살아봐야겠다.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근데 거기서 포인트는 왜 느낌과 욕구를 나누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자기 느낌과 자기 욕구를 계속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기 때문에 이제 그러는 건데, 이제 모든 것의 주어가 나는이에요, 이제. 나는 이렇게 느껴. 나는 이런 걸 하고 싶어. 그러니까 그 책임이 내 거라는 거죠. 뭐 하고 싶든 말든지 뭐 느끼든지 말든지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앞에 주어가 나는이라는 거예요. 나는이니까 내가 느끼는 느낌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면 돼요. 저 사람에게 너 때문에 내가 이런 걸 느끼잖아. 이거를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시면은 모든 게 쉬워져요. 네. 이자연 코치님. 네, 전가요? 네네, 이자연. 제가 밖에 잘 안 들려가지고, 어, 잘 들리세요? 네네. 네, 제가 오늘 느낀 거는, 저는 속을 다 드러내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참 어려웠거든요. 음, 왜 이렇게 미성숙하게 자기의 감정과 짜증들을 이렇게 다 드러내지? 음, 근데 그게 사실은 감정을 다 드러냈다기보다 그 사람의 어떤 미성숙함이라고 늘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거를 이제 나의 감정과 욕구를 표현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한 거구나. 감정과 욕구가 올라온 것이 틀린 게 아니라 그걸 표현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는가가 성숙한 사람의 태도겠구나.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단순히 감정과 욕구를 표현하는 사람은 되게 미성숙해 막 이렇게 제 신념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거를 잘 표현하는 어른이 되는 게 성숙한 사람의 태도라는 것을 오늘 좀 더 깊이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런 맞아요. 사람으로 네. 산다는 거 되게 중요하겠다. 근데 음, 여전히 미성숙합니다. 네. 더 깨달아 보려고요. 네. 정말 다행인 건 그 한 사람만, 가정 안에서 한 사람만 그런 것을 이제 정직하고 솔직하게 이제 성숙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족 전체가 그게 이제 학습돼서 배워져요. 봐봐요. 엄마가 참아,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막 계속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여요.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잘하겠어요? 그죠?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그러니까 엄마가 그 적절하게 정말 얘기하신 것처럼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지 가족 전체가 진실한 대화도 가능해지고, 음, 거짓 삶에서부터 나올 수가 있어요. 한승종 코치님, 네. 지금 하고 싶은 일을 찾아라. 라고 아까 질문 처음에 하셨을 때, 찾지 말고 그냥 하세요, 아무거나. 뭘 찾아. 제가, 음, 침묵하는 한승족에서 음, 소리내는 한승족, 제 지금 현재 형편에 이제 그런 어, 일이 있어서 그렇게 이제 제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코치님하고 욕구가 보내는 신호, 그 알아차리는 프로세스에서 네. 맨 마지막에 아하, 그랬구나. 라는 거에, 내가 소속해 있는 그 믿음의 공동체를 너무 많이 사랑하는구나. 음, 그래서 저는 직진하기로 했습니다. 네, 네, 직진하세요. 소리 내는 한승종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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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분히 네, 자격이 있으십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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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내는 항생존. 네, 네. 자, 이렇게 자기의 어떤 상황과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건 아주 좋습니다. 네. 아, 네. 자, 손은정 코치님. 네, 우리 손은정 코치님이 갑자기 여기다가 일로 옮겨져가지고 내가 막 찾고 있었어. 네. 저는 욕구 이거 하면서 내가 화가 나 있었던 게 욕구가 충족이 안 돼 있어서 내 마음에 화가 많았구나 음,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근데 그 욕구 중에 이렇게 하위 순위를 보면 이것 무기력하다라는 그 표현에서 내가 왜 무기력해졌나라고 생각해 보면 내가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체념하고 있어서 이 음,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고 그냥 체념이 나를 무기력하게 하고 있었구나가 조금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나도 모르게 체념하고 있었던 거에 대해서 조금 민감하게 다시 살려보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그래요. 네, 맞아요. 참으면 화나죠. 그죠? 음, 네, 정희수 코치님. 네. 저는 왜 기분이 상했지라고만 항상 저는 이제 기분이 상하면은 삑 하고 그렇게 삐치고 그냥 그게 말을 안 하고 참았어요. 그 참는 게 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이제 초기에 대표님이 이제 기꺼이 참는 삶으로 이제 바뀌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게 참 마음에 와닿고 그래서 그게 내가 기대하는 게 뭐가 있어서 내가 마음이 상했구나라는 것을 좀 알게 돼서 그러면은 그것을 알게 되면 아하 그랬구나를 알게 되면 그 사람이 내 실망감을 다시 이렇게 채워주거나 바꾸지 않아도 제 마음이 편안해진다라는 거, 그게 조금 물음표긴 해요. 아직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그 연습하실 때 예, 이렇게 내가 왜 화났는지 얘기하다가 아셨잖아요. 네, 알았어요. 그 조금 자기가 이해가 되면서 좀 편안해지지 않으셨을까요? 어, 더 맞아요. 화났나요? 아니요. 편안해지긴 했는데, 네. 그것을 이제 또 긍정적으로 표현해서 음, 상대방이
그냥 다른 음, 표현을 해도 네네. 그냥 그렇다는 마음이 그냥 거. 그렇게 되는 거겠죠?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이 네.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나는 이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은 어떤 거냐면, 나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너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근데 우리는 아직 그게 안 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족인데 어떻게 저렇게 생각해? 라는 신념이 아들이 어떻게 저래? 남편이 어떻게 저래가 아직도 너무 크면은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이게 아직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가족이 덩어리가 아니다. 언제든지 분류하고 또 합치고 헤어졌다가 만나고 둘이, 셋이, 홀로 이렇게 막 자유롭게 다니다가도 또 언제 다시 우리 만나자 하고 만나고 이게 가족이다. 연습을 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내 안에 그 마음이 딱 된 다음에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나고 너는 너다가 됐을 때, 아, 사실 나는 그때 조금 섭섭했어. 당신이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 왜냐하면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쪽에서 그래? 그건 당신 생각이지. 이러면 이제 더 뚜껑이 열릴 수 있어요. 왜냐면 내 안에 그게 안 되면 나는 나고 너는 너다가 안 된 상태에서 내 의견을 얘기하면 자기는 엄청 정돈해서 자신의 욕구를 살펴서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 당신이 뭐 이렇게 함께하기가 뭐 소중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내 각본대로라면 저쪽에서 아 그랬어? 당신 얘기 들으니까 내가 다음엔 좀 신경을 써야겠어. 이러면 이제 그 드라마를 하나 찍는 네. 것도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이 욕구가 보내는 신호를 알아차리기는 내가 무슨 욕구가 있어서 이러는 거를 알고 저 사람도 저 사람의 욕구가 있다는 거를 아는 그런 연습이 되시면 좋겠고 계속해서. 그리고 이제 그거를 하다 보면은 나는 나고 너는 너고가 훨씬 더 잘 분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언제나 언제 매력이 터지냐면 so cool. 그러거나 말거나 뭐 그래? 너 그래? 너 그래? 뭐 너는 네 노선대로 잘 가봐. 그래, 응원하지. 난 내 노선대로 갈게. 사람이 이래야 매력이 있죠. 막, 안 돼, 너 이리 와. 막 이렇게 질척거리면 안 된다고요, 가족끼리도. 아셨죠? 네. 소쿨 하세요, 소쿨. 그리고 마지막 단계를 계속 연습해 어, 볼게요. 너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러잖아. 라는 말은 하지 마세요. 그거는 정말 바보 짓이에요. 너 때문에 걔가 무슨 짓을 하든지 나는 앞으로 갈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까 우리 코치님은 정말 좋은 것을 늘 붙잡으세요. 기꺼이 인내하는 사람은, 봐봐요. 우리가 할머니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손주가 치고 까부리고 아주 그냥 꼴값이야. 손주가 그냥 아주 할머니한테 막 하고 막 권투하자 막 이러고 막 그거를 보고 우리가 화나요? 그냥 웃기죠. 아이고 요 녀석아 이러고 웃기죠 그냥. 여러분이 세상을 그렇게 보시라고요 이제. 다음 주에 배울 거예요. 그 방법을 아셨죠? 다음 주에 코칭의 기법을 배우면서 그것도 같이 배워봅시다. 그래서 기꺼이 감당하는 사람은 여러분이 큰 사람이 되시면 다 해결이 되는데 그 전에 작은 나를 위로해주고 작은 나가 필요한 게 뭔지를 공급해 주세요, 이제. 너무 다른 사람을 왜 애쓰지 마시고, 그리고 쏙 쿨해지세요. 이제부터 친구들이 뭐라 하면은 그냥, 이러세요. 뭐 그러든지 그러세요. 뭐 그러든지 맘대로 해. 뭐 이렇게. 그리고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좀 그래 보세요. 아셨죠? 외출도 네. 좀 해보시고 이번 주에. 네. 특별한 외출 아셨죠? 10,000원도 쓰시고. 자, 그다음 우리 이지은 코치님. 네. 음, 저는 요즘에 승질이 좀 많이 나는 승질이 승질이 났구나. 승질이 나서 승질을 많이 부리고 지난주에는 너무 무기력해서 정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한 주를 보냈는데 계속 잠자고 싶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소파에 누워서 막 영화 볼까? 막 이렇게 마음의 소리들이 올라왔는데 계속 죄책감이 막 드는 거예요. 아니지, 너 할 일이 이렇게 많은데 어디 잠을 잘라 그래? 막 그런 마음에 막 갈등이 일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 욕구를 배우면서
아, 그 마음에 내가 귀를 기울였으면 어땠을까. 그래서 어찌됐건 지난주를 되돌아보면 완전 쉬지도 못하고 일도 못하고 그냥 엉망진창 막 그렇게 효과적이지 못했던 한 주였어요. 그래서 갈등만 하고 막 피곤하고 힘들고. 그래서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 내 마음의 소리에 좀 이제는 귀를 기울여야 되겠다. 좀 쉬고 싶을 땐 쉬고 좀 농땡이도 까고 그렇게 해야 맞아요. 되겠다. 예,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지난주에 그 얘기했는데 내가 나는 쉬어야 된다고 생각해갖고 내가 소파 사가지고 소파에 붙어서 살았다는 얘기 했는데 왜 그랬을까? 저는 지금도 그렇게 그래요. 나는 이제 영화를 봐야지. 그러면은 한 막 2박 3일 동안 안 자고 딱 봐요. 그러면 넷플릭스에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아직도 보고 계신가요? 그거 계속 떠요. 그래서, 아, 얘는 왜 이걸 물어보는 거야? 그냥 틀면 되지. 지금, 다음부터는 안 물어볼까요? 안 물어볼까요? 누르고 또 보고. 저는 그렇게 해요. 제 욕구에 아주 충실해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열심히 살지 마시고, 열심히는 언제 열심히를 하냐면, 아, 이거다라고 정해지면 그때 열심히 집중하면 되고, 나 좀 쉴까? 그럼, 너 좀 쉬고 싶구나. 그러면 이제 영화 볼까? 영화 실컷 보세요. 영화에 얼마나 무궁무진한 그 아이디어가 있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영화 보면서 공감하시고, 스스로 공감하시고, 또 위로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아무거나 해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할까? 그러면 생산적인 일을 자꾸 생각하잖아요. 생산하지 마세요. 당분간. 아무것도 다들. 다들 생산하지 마시고 그냥 쉬세요. 많이 쉬세요, 많이. 지금 우리 내면 아이 알아봤죠? 그림자 알아봤죠? 지금 욕구 감정했죠? 요때는 지금 정말 자기를 정말 데리고 노세요. 나를 데리고 노는 방법들을 그동안 못 노셨으니까 여러 가지 개발하세요. 그래서 여기 톡에다가도 저 오늘 이거 하고 놀았습니다. 이런 거 한번 올려볼까요? 이번 주에? 다들 논다고 많이들 하셨으니까 뭐 하고 노시는지 하나도 못 노는 거 아니야? 이제 9월 가을이 또 시작됐으니 다들 바쁘셔갖고 다들 뭐 하고 노셨으면 특별한 논 거를 이렇게 올려주시고 싶으시면 올리시고 10,000원의 행복은 꼭 찍어서 올리세요. 네, 우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